네, 반갑습니다. 저는 1학번 김도현이고요. 저는 컴탁부를 졸업하고 작년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현우가 좋은 기회가 있다 해서 좀 특강 해달라 해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생각을 남들한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한 건 아니고 한 1시간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기술적인 코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꿀팁들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대학생으로서 4년 동안 느꼈던 경험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진로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1억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있는 그 링크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과기사관이라고 돼 있고 과기사관이 뭐냐면은 제가 2학기 합격을 해서 이번 4월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제가 4년 동안 제가 이걸 쭉 다녔잖아요. 쭉 다니게 제가 졸업을 하고 장교로 군대를 갑니다. 장교로 군대를 가서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국방과학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논문 쓰고 연구하면서 군복무를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로 들어갔다가 중위로 전역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연구소에 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원래 좀 연구자로서의 꿈이 있어가지고 좀 여기 가면은 좀 더 저의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지원을 해서 됐고요. 또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것도 받았는데 이건 그냥 뽀대용으로 담겨 있는 거고 또 제가 평소에 좀 많이 했던 게 컬트를 좀 많이 했어요. 컬트 회장을 제가 1년 반을 했고 그 말고도 1학년 때부터 1학년 3월 때 들어오자마자 바로 컬트를 좀 했어가지고 컬트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하면서 회장도 좀 오래 하고 회장이 아닐 때도 회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 도움도 많이 주고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 연구생도 했었고요. 그리고 좀 보안 쪽으로 실제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랑 일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리면 좀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요. 이런 이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깐만요. 사실 특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특강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말이 맞다 이렇게 되게 많이 말을 할 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특강을 들을 때 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대학교 4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4년이 지난 뒤잖아요. 4년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또 제가 말하는 게 모두 맞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것도 되게 협소하고 특히 제가 진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저는 지금 4월에 군대를 가나 했잖아요. 그럼 제가 취업이 어떻고 취업할 때는 학점 별로 안 본다 이런 말을 해도 제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취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력을 저에 대한 4년 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저의 말은 그냥 참고용이라는 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일단은 앞에 있는 분들 다 1학년이죠? 1학년 맞죠? 네. 그 과가 다들 그 전공이 어떻게 되죠? 그 풀소프트라나? 풀소프트웨어 손 4명. 그 다음에 글소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인컴 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 글소비 1학년 1학기 때 지금 C 언어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고작 2주가 지났죠. 2주 3주 차니까 C 언어 어디까지 했어요? 글소 친구들 스캔F 또 프린트F 반복문은 그 if문은 while은 그 다음에 인컴 글소 그 플스 싱컴은 이제 파이썬 하고 있을 거고 파이썬 어디까지 했어요? 인풋이랑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변수 안 했어요?
뭐 변수로 대충 아니까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인컴은 이렇게 때 뭐하죠? 인컴은 실컴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이해됐고. 근데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C는 다들 이제 기초로 하게 될 거니까 특히 잘 구조를 하게 되면은 다 C로 하죠. 그래서 저는 C를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백준이라는 건데 여기서 백준이라는 거를 들어봤다. 손 들어봤다. 오케이. 나머지 안 들어보신 분들이고 백준이 뭐냐면은 이제 그냥 여기다가 백준 치면 돼요. 제가 이거 그 특강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키워드만 막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뭐 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구글링하면서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GitHub의 기능을 지금 막 쭉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백준 하면은 그냥 링크 들어가기는 다 구글링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구글링 하면 돼요. 간단하죠. 항상 이 컴공에 왔으면은 물가였으면은 항상 이 구글링을 잘해야 됩니다. 백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일단 로그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C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이제 자율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이런 스킬들을 익히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헬로 월드를 출력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봅시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으로 프린트를 이렇게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제출했더니 이제 맞았습니다라는 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코딩을 해서 제출해서 맞은 제출하는지 이런 걸 하는 사이트를 백준이라고 하고 온라인 잡지라는 사이트들 그중에 제일 유명한 백준이라서 이걸 소개를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취업을 하실 때 이 백준 문제 스타일로 다 이제 코딩 테스트를 해요. 취업 프로세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개발자들 엄청 많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1차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다 봐요. 코딩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문제 설명이 쭉 있고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한 걸로 A 플러스 B라는 게 있으면 이런 입력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스캔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문제가 몇 개 주어집니다.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적절하게 짜서 제출해서 시간 안에 제출하면은 점수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1차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다 봅니다. 네. 개발자들은 대부분 코딩 테스트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백준 사이트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취준할 때.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가입하시고 이런 거는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디버깅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디버깅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생각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대표적으로 볼 건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아는 사람? 해본 사람? 오 많네. 다 뭘로 했어요? C만 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C랑 파이썬 둘다 했어요. 파이썬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요? 몰라요? 그냥 돌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파이썬은 주로 뭘로 코딩해요? VS 코드. 뒤에 말고 1학년 파이썬 다들 뭘로 해요? 웬만해서 IDL로 IDLE로 파이썬 쓰기도 하고 대부분 처음에 IDLE로 하겠죠. 기본적으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C를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나중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2학기라든지 어차피 보면은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747 요 문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문제를 이해하지 마시고 기능만 보여드릴 건데 그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0과 1로 시작을 하고 이 실로 보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봅시다. 자, 0, 1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은 앞에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럼 1이죠. 그 다음 숫자 2는 앞에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럼 2죠. 그 다음에 숫자는 앞에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3이죠. 그 다음에 5는 앞에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5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앞에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두 개 더한 거고 이것도 앞에 두 개를 더하면은 3, 7, 7이니까 377 이런 식의 수열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피보나치 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0번째 피보나치 수는 fn이라고 쓰고, 이제 f0은 0이고, f1은 1이고, f2는 2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수열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초항이 주어지고 0번째는 0이고 1번째는 1이고 쭉 나열을 하면 우리는 n번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냥 쭉쭉 다 더하면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10번째를 구해라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9까지 구하고 10번째를 구하면 되겠죠. F8과 F9를 더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다 이해돼요?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해서 12 주어지면은 여기서 봅시다. 0,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 55죠? 그래서 55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문제풀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짠 건데, 제가 실행을 했을 때 10을 입력하면 55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5를 입력했을 때 5가 나오죠. 봤을 때 0, 1, 2, 3, 4, 5, 5번째 5 맞죠? 그러면 잘 짠 게 맞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제가 방금 이제 실행을 할 때 어떤 키를 눌렀을 거거든요. 이제 전 단축키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을 할 때 어떤 키를 누르거나 어떤 버튼을 누르나요? F5. 컨트롤 F5 맞아요. 또 컨트롤 Alt R 계세요? 뭐야? 되나? 안 되나? 네 맞아요. F5 또는 컨트롤 F5가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아시는 분? 디버그는 하고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정확한 설명은 여기 있어요.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말해요. 보여요? 그러면 F5는 디버깅 시작이고 컨트롤 F5는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디버그라는 게 있겠죠? 디버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디버그는 말 그대로 버그를 잡는 과정을 말해요. 버그를 잡는 과정인데, 예전에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이 기계 머신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이 나만 같은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제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오나 싶었는데, 그 머신 안에 벌레를 잡고 이제 벌레를 잡았다. 그래서 그 연구 노트에다가 디버그로 써놓은 것부터 시초가 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런 오류나 잘못된 것을 버그라고 부르고, 이 버그를 잡는 과정을 디버그라고 부릅니다. 자, 그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버그를 잡냐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실행을 해서 10이라는 걸 입력을 하면은 그 과정이 쭈르륵 해서 그 결과가 55가 나오죠. 근데 나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 C 언어는 이 위에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부터 실행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7번 줄, 8번 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10번 줄에 딱 들어가면은 10번 줄이 딱 되는 순간 이 스캔 F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이라는 10을 해주고 엔터를 쳐주면은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쭉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실행해주고, while는 반복인데, 반복은 이 조건 이 참일 때는 계속 수행을 해요. 그래서 쭉 들어갔다가 쭉 갔다가 딱 어느 순간 탈출을 해서 프린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 55라는 게 나오고, 일단 0 이거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겠다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시연을 안 배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시연은 한 줄 한 줄 실행이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한 줄 한 줄 이 과정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버그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그를 잡는 과정이죠. 근데 단순히 F5를 눌렀을 때는 15를 하고 엔터하면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까랑 다른 게 없지 않냐,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브레이크 포인트, 한국어로 뭐지? 중단점. 고마워요. 중단점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단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 클릭할 수 있고, 이거 뭐지? F9를 제가 지금 F9 누르고 있거든요. F9를 누르면은 이 왼쪽에 빨간색 점이 뜹니다.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이게 뜰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7번 줄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F5를 그러니까 디버그 하는 걸 딱 실행하면은 뭐지 여기서 좀 멈췄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해봤어 지워버리고 뭐야 여기 멈춰버렸어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브레이크 포인트는 중단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걸 중단해준다 해서 딱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주 나이스죠. 딱 여기 멈춰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중단점을 거는 거는 알려드렸고 F9고요. 잘 모르겠으면 요거 중단점 설정 해제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축키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세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뭐 단어 외워서 하는 거 아니듯이 이런 거 단축키를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요. 국어로 이렇게 딱 할 수 있고 저도 아까 단축키 몰랐잖아요. 중단점 하는 거 이거 눌러서 하거든요. 중단점을 하면은 요 노란색 줄 있죠.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여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줄 실행을 해볼게요. 아래로 한 줄, 아래로 한 줄은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끝나고 요 라인에 멈춰 있어요. 당연하죠. 그냥 스캔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에 멈춰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앞에서 선언한 A, B, C, N을 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려보면은 나와요. 이렇게 올려보면 이거는 그 초기화 라인스 당연히 랜덤 값이고 랜덤 값이고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딱 입력하면은 0, B 입력하면은 1, 하면은 랜덤 값 이렇게 딱 볼 수 있고요. 여기 걸렸으니까 자 이제 대충 여기다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캔을 해야 되니까 10을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역시 네, 입력한 게 들어갔어요. 자, 아까 그 입력할 때 여기 콘솔에 나오지 않았지만 입력했거든요. 그러면은 N을 봐봐요. 10으로 들어가 있죠. 10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액션이 또 자, 제가 지금 F11을 누르면은 한 줄씩 실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줄씩 실행을 하니까 지금 바뀌었죠? 111로 바뀌었고 또는 이제 그 다음 쭉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F5를 누르면은 지금 바뀌었죠? 1, 2, 8로 N도 한번 실행을 했단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N이 하나씩 빠지거든요. 또 한 번 실행하면은 N이 하나 빠지고 지금 바뀌었죠? 지금 한번 뭐 눌렀냐면 F5를 눌렀거든요. F5를 또 눌러주면은 그냥 쭉 실행을 하다가 중단점들을 다 멈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디버깅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눌러버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코드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 프린트F 중간중간에 단어 보면서 체크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코드를 건들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여기서 디버깅 하는 거였고요. 디버깅입니다. 벌써 20분이네. 다음 이제 WSL인데 이 중에서 리눅스가 뭔지 안다. 리눅스, 유닉스가 뭔지 안다. 들어봤다. 써봤다. 한 명? 오케이. 윈도우가 뭔지 안다. 윈도우즈, OS. 다 알죠? 오케이. 대부분 알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고요. 그냥 윈도우즈랑 다른 OS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는. 근데 리눅스가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OS고 개발자들이 리눅스 체제에서 개발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필요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뭐 특히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리눅스에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먼지만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제 윈도우 PC를 사용하실 건데 윈도우 또는 이제 맥 OS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상 머신을 일띄울 수도 있고 가상 머신이라는 거는 이 노트북 안에 가짜 어떤 가벼운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에 만들어서 그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걸 실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WSL이라는 거예요. WSL은 말 그대로 모르면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WSL 보면은 윈도우용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리눅스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호환성 캐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도구고 이거 실행하는 거는 따로 안 할게요. 이런 거는 뭐
보시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러면 딱 띄워주고 WSL 하면은 전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됩니다. 자, 리눅스 명령어인 LS라든가 ls cd 점점 이런 게 다 돼요. pwd 뭐였지? ps는 프로세스인데 네, 뭐 이런 명령어가 다 가능하고요. 근데 네, 뭐 이게 되게 가볍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필요하실 때는 다 WSL 쓰면은 좋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죠? 리눅스를 써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나중에 WSL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하면 되고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 머신은 띄우지 마시고 여기 뭐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할 거는 계세요? 드세요? 그 혹시 내가 말하다가 덧붙이고 있는 거 있으면 덧붙여도 되지? 네. 오케이. 나도 모르는 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WSL 말씀드렸습니다. 요 파일은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WSL 개발했죠. 그다음에 이제 GitHub랑 GitHub 쓰던 팩인데 Git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Git은 하지 맙시다. Git 먼저만 얘기해 줄게요. Git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Git도 이제 들어봤다. 쓸 줄 안다. 쓸 줄 알아요? 써봤다고 써봤어요? 뭘로 써요 주로? 자기는 커맨드로 쓴다 또는 이제 그래픽으로 쓴다, GUI로 쓴다. CLR. CLR. CLR로 앞에서 터널에서 오, 저 집에 되게 없네요. 저는 뭐 케이스 잘 쓰는 건 아닌데 쓸 줄은 압니다. 같이 협업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미술 쪽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시안입니다를 딱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바꿔주세요 하면은 제목을 어떻게 써요? 뭐 최종 언더바 진짜 최종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진짜 최종 이렇게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랑 만약에 이렇게 세 명이서 코드를 만드는데 만약에 오늘 점심 메뉴를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들어서 세 명이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C로 만들어가지고 딱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버그가 있으면 그걸 또 수정하고 또 제목을 바꾸고 서로한테 공유를 해야겠죠. 이제 각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진짜 여기다 뭐 최종 진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 또 경험을 하나 생각이 났어.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하고 언더바에 그 날짜, 오늘 날짜를 쓰는 거죠. 날짜를 쓰면은 이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누구 코드가 최신인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코드를 합치를 있거나 각자 다른 부분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해서 잘못 만들었거나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결국에는 이 Git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놨어요. Git은 뭐냐면은 여러 명이 함께 코드를 개발하거나 뭐 혼자 개발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버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회사에 가시면은 Git을 당연히 쓰겠죠. 여러 명이 코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코드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는 도구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Git을 이용해서 코드를 주고받으려면은 결국에는 통신이 돼야 된단 말이죠. 통신 세 명이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통신이 돼야 돼요. 카카오톡 파일 보내기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핸드폰 네이버 메일이나 지메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 코드는 GitHub을 통해서 보냅니다. GitHub이 뭐냐면은 Git은 도구예요. 도구라는 말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아까 보였던 그런 리눅스 터미널 같은 데에서 터미널로 그러니까 텍스트 명령어로 실행을 하고 봅니다. 근데 GitHub은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유튜브 등등등처럼 서비스인데 저는 일단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해주고 GitHub는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코드를 올려놔요. 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말 그대로 인터넷에 코드를 올려놓고 이거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입니다.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가면 제 사진이 있고요. 레포지토리라는 주장서인데 쭉 많아요. 제일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건 뭐 제가 뭐 인공지능 막 도입해가지고 뭐뱀 스네이크 게임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그런 건데 보시면은 들어가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도 많고 이제 히스토리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코딩했던 이런 결과물들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빠졌고 어떤 게 추가 됐는지 이런 게 쭉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요 단계에서 추가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튼 GitHub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네, GitHub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서 GitHub 스튜던트 팩이라는 게 있어요. GitHub 스튜던트 팩.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은 그 경북대학교 메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경북대학교 메일로 일단은 그거를 각자 다 가입을 하시고 이 GitHub 스튜던트 팩에 들어가서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일단 보세요. 나중에 이거 블로그 찾아서 해보시고 지금 뭐 같이 해봅시다. 일단은 로그인 해야겠죠. 사인인. 오케이 됐다. 네. 그래서 모를 때 오래 된다? 올링을 해야 된다. 보면 다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외우지 못합니다. 오케이 이메일 등록하라고 하네요. 등록해 줍니다. 저한테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세팅 이메일 보면은 저는 학생 요 knu.ac.kr로 돼 있는 요 이메일을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 한 거고 그다음에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연결이 되나서 안 되나 보다. 이미 해놔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이제 이거 받기 하시면은 다양한 거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 몇 가지인데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여기 따로 없나? 오케이. 거기 안 떠요. 추천하는 거 GitHub 파일럿이랑 이거 단위 네임칩 이거 두 개인데 GitHub 코파일럿은 뭐냐면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분리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나물기 그러면 코드를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예요.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성만 딱 입력을 해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이런 도구인데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딱 주성만 딱 때려넣고 함수가 있으면 함수 이름이랑 주석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코드를 만들어주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인공지능인데 이런 것들을 원래 돈 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 인증하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학생 이제 끝났는데도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랑 이제 에이저도 보면은 프리 액세스 준다 하고 등등등 많이 준다 하는데 제가 일단 쓰는 거는 두 개이고요. 일단 해놓으면 좋아요. 이래저래 또 뒤에 내면 자기는 GitHub 스튜던트 팩에서 이게 좋았다. 그 GitHub 액션 문자로 쓸 수 있거든요. GitHub 액션? 네, 그 서버 배포 자동화할 수 있는데 백엔드 쪽으로 갈 사람은 그거 쓰면 좋아요. 그래서 합니다. GitHub 액션이란 자동화 도구도
무료로 쓸 수 있다. GitHub IO도 생각보다 런칭하고 싶은 웹사이트 있으면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좋습니다. GitHub IO? 정적 페이지. 저는 이제 이 도메인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 도메인을 제 걸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닷미 도메인, 원래 이 도메인 같은 거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노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사실 이렇게 이제 좀 긴 링크 보내주는 것보다 깔끔하게 하면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기도 좋고, 그래서 바로 저의 이런 이력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 jetbrain의 IDE를 볼 건데, 일단은 IDE가 뭔지부터 보면은 IDE가 뭐냐? 어우, 와, 요즘 구글 되게 잘 돼 있어. 내가 할 말 이거 다 적어놨어. 통합 개발 환경이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편집, 빌드, 테스트, 패키징 같은 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생성 못합니다. 와, 이거 잘 됐네. 여기 잘 돼. 자, 이게 이제 IDE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나머지 모르겠고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이고 이건 클립스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아실 거니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 안에서 코드 편집, 사실 코드를 해봤자 그냥 텍스트를 말 그대로 텍스트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빌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XE 파일을 EXE 파일로 바꿔주는 거, 이거 빌드라고 부르고, 빌드도 가능하고 실행도 가능하죠. 또 디버깅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뭐 기타 같은 거 쓰면 코드 배포도 가능하고 등등등등등, 말 그대로 인테그레이티드 돼 있는, 통합되어 있는 개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툴 하나에서 다 해준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C를 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사용하실 건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것들, 프로젝트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써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젯브레인인데,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들어갔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들어갔다. 써봤다. 오, 많이 있네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저는 깔려있기 때문에 싹 실행해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랑 살짝 달라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이제 VS 코드라고 부르는데, 얘는 닫아줘. 비주얼 스튜디오는 일반적으로 뭐시냐, C나 C++ 개발할 때 많이 쓰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대부분의 개발물을 다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다 간 건데,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설치만 하면은 뭐 동작을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 편집기야. 그냥 메모장이랑 다를 게 없어. 메모장인데는 조금 예쁜 메모장인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PC에 따로 설치를 하시고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C도 뭐 컴파일러 따로 연결을 하시거나, 또 뭐가 있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개발할 때도 그 엔진 다운받아서 연결해서 여기 안에서 환경에서 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S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게 젯브레인사의 도구들인데, 젯브레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였지? 인텔리제이랑 자바가 인텔리제이고, 파이썬이 자바고, 또 아는 거 있는 사람 뭐였지? C라이언이라고 있어요. C라이언이라고 있어요. C라이언? 처음 들어봤네. 인텔리제이랑 파이썬. C라이언, C를 만들 때 PHP 스톰, 저는 이거 PHP 만들어서 봤어요. 이거 이제 잡설이고, 이게 뭐냐면은 젯브레인, 제일 유명한 거,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젯브레인 거거든요. 그 젯브레인 회사의 도구들은 좋은 게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약간 세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은, 젯브레인사의 도구들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게 다 잘 돼 있어요. 설치만 하면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도구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애용을 하는 편인데, 당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바 수업을 하실 때 인텔리제이를 쓰나? 쓰는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이렇게. 신임 교수님. 그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 때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젯브레인 사의 IDE도 좋은 게 많다라는 것들이고, 조금만 이것도 보여드리면 파이참을 저는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파이참으로 파이썬을 실행했을 때 가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포매팅이라든지
디버깅도 파이썬이 되게 편하고 실행했을 때 뭐 그래프 같은 거 잘 그려준다든지 해서 저는 요즘에 파이썬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되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당연히 깃허브라는 깃은 당연히 연동이 잘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이렇게 실행하는 데 좀 걸리네요. 일단 프론트 넣고 이거는 제가 넣을까 하다가 말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요즘 챗GPT가 나왔죠. 챗GPT가 나왔는데 이게 성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챗GPT에다가 자기 코드 넣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거든요. 아 진짜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아까 이 백준 있죠? 여기서 제가 틀렸던 문제들 가져와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어렵네. 이렇게 해주고 쉽잖아. 봅시다. 아래 코드에서 잘못된 점. 이렇게 좀 던지면은 잡아줘요. 거기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한번 써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분석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자꾸 막 버그가 터지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한 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커뮤니티에 올려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뭐 챗GPT한테 던져가지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가져와봤고요. 오케이, 뭐 여기까지 기술주의 건데 여기서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대학에서의 경험인데 일단 첫 번째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했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전공 강의가 있겠죠. 전공 강의는 이제 제가 들었던 과목을 하여튼 뭐 다양한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 이런 걱정이 많을 거예요. 학점을 잘 챙기는 게 좋은가 아니면 뭐 잘 안 해도 되는가 라는 내용인데 사실 뭐 제 학점은 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전체 학점의 4.3학점이 3.99거든요. 나름 괜찮은 학점 생각을 하고 저는 학점을 높아가지고 좋았던 득이 많았습니다. 득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장학금 같은 혜택을 받을 때 사실 교수님들 눈에 보기에 제일 자르기 좋은 게 학점이잖아요. 학점으로 자르기 좋아서 학점 컷으로 하는 장학금을 많이 받았었고 추가로 받는 장학금 말하는 거예요. 생활비 받는 드리밍 디자인 같은 걸 많이 받았고 또 CES 갈 때도 제가 1학년 끝난 겨울에 갔거든요. 19년 겨울에 갔으니까 그때도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점이 많으면 과에서 이런저런 혜택이 많아요. 근데 취업을 하실 분들도 있으시니까 대부분 다 취업을 할 테죠. 취업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학점을 크게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앱 개발자로 가고 싶다. 앱 개발자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잘 만들고 그런 알고리즘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어쨌든 컴퓨터 과학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물론 그런 부분이 학점에 드러나있긴 해요. 드러나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학점이 나쁘다고 해서 크게 막 잘 안 뽑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옆에 전자만 해도 전자는 그 학과 공부가 그대로 자기 실무에 적용이 돼가지고 학점이 높을수록 다 잘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냐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학점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긴 해요. 높으면 좋긴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학점만 챙기고 그렇다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양한 활동에는 어떤 게 있냐? 여기 아래 것들에 해당되겠죠. 저는 또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학부연구생인데 저는 원래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1학년 1학기 때 들어올 때부터 대학원 꼭 가야지 이런 좀 마인드였는데
학부 연구생은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권용호 교수님 랩실에서 한 7개월 정도 했었고요. 학부 연구생을 하면은 대충 한 이것도 연구실마다 다른데 한 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30만 원 정도 받았고 하면 이제 대학원생분들이랑 같이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 좀 같이 일하고 같이 좀 해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하고 뭐 매주 회의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참여했었는데 네,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대학원 랩실에 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쓰진 않았는데 좀 오래 있으면 논문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자신이 기여한 게 있으면 이건 뭐 연구실마다 다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학부 연구생은 꼭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른 학교 대학원 다른 학교 연구생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님 연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이제 메일 쓰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제 어디 다니는 누구누구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런 거에 좀 특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나 뽑진 않겠죠. 물론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아는 최소한 한 3학년쯤 되는 사람을 뽑긴 할 텐데 다른 학교라고 했어요. 다른 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모집합니다 지원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모집한다는 말이 없어도 교수님한테 메일을 써볼 수 있는 거고 메일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학부 영상이 안 되면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을 공개 이렇게 막 이제 공고 내는 걸로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면 돼요. 네 사실 뭐 채용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저는 보안이니까 보안 쪽으로 진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력직 채용이 카카오에서 만약에 났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경력직은 아니니까 뭐 2, 3년 차를 뽑는다고 칩시다. 그럼 아니니까 저는 지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단 무작정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경력직 채용 같은 걸 봤다. 근데 혹시 뭐 인턴으로라도 지원할 수 없겠느냐 말해서 잘 되면 오케이인 거고 안 되면 뭐 손해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수 있다. 이 사회라는 것은 정말 이 고등학교 때처럼 정말 이 뭐지 그냥 9월 1일 지나면 시스템 못 쓰는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이 사회는 정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고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대회나 공모전 사실 저는 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한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 나왔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연구도 있고 공공 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인공지능 과에서 한 건데 있고 뭐 웹서비스 뭐 정보보안 쪽도 있고 뭐 빅데이터 아이디어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대회를 하고 느낀 거는 일단은 교내 대회랑 교외 대회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교내 대회는 사실 진짜 학교에 다니면은 학교 수업이랑 프로젝트랑 겹칠 때가 있고 또 시기가 되게 애매한 시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한 달 후에 마감인 대회인데 막 어제 올라왔어. 그러면은 사실 한 달 만에 뭔가 즉각 준비해서 사람도 모아야 되고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애매한 대회도 많은데 교내 대회는 생각보다 좀 지원 안에서 막 먹을 수 있는 상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막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뭐 이런 거는 정말 나가는 사람은 한 80% 선받는 이런 것도 제 때는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뭐또 코로나 때였으니까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대회도 좀 있고 정말 약간 날로 먹는 거의 참가상 마냥 다 주는 그런 대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공지는 다 홈탁고 홈페이지는 다 알죠? 네, 공지 저는 이거 거의 하루에 2번씩 보거든요. 이 공지도 이제 공지도 웃긴 게 이제 만약에 오늘이 15일이니까 오늘 지금 당장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지원자 너무 많으면 일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일 때마다 바로 지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장학금 같은 거나 뭐 대회 같은 거, 뭐 해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와서 지원자 많으면 그냥 알아서 끊어버리고 왜냐면 심사할 사람이 많으니까 면접을 다 못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보일 때 바로 지원해요. 최대한 빨리. 물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가 안 되고 그러진 않겠지만 빨리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불리하다. 여튼 뭐 대회 많이 보시고 교외 대회 같은 경우는 좀 급이 있는 대회들도 많아요. 특히 뭐 대구시에서 하는 대회나 아니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 뭐 과기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뭐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꽤나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개총
세타 때 말씀드린 게 안 돼도 일단 지원을 하라 했잖아요. 그때 말이죠. 사실 뭐 1학년 1때는 당연히 뭐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많이 부족할 때지만 일단은 지원해봅니다. 지원해보고 내 수준이 얼마인지 물론 이제 아무거나 다 하는 거는 관심사에 맞는 거겠죠. 이 정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일 텐데 여튼 나가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트라이를 하는지 그런 이제 입성작들을 볼 수 있으면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알면은 여러분의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다 후기가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사람들이 블로그에 써놔요. 뭐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회에 행사 후기 쓰면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뜹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고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기를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동아리는 저는 이제 1학기 때 조합원이 동아리 다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등계 컬트 했었고 와프 했었고 고리 했었고 또 하나 더 했었는데 해달도 했었고 LNC는 3학년 때인데 여튼 거의 뭐 5개 했죠. 근데 사실 다 조금씩 하다 많았어요. 특히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해보니까 정말 나한테 맞는 동아리가 좀 다양한 동아리가 다 분명하게 2학년쯤 돼서는 한 2개 정도가 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2개로 핵심을 할 거 2개만 쭉 잡아가지고 그거를 쭉 하는 느낌이었고요. 동아리도 하면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도 많고 동아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동아리를 꼭 추천해 드리는데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면은 수요일 날 행사가 막 겹친다거나 어디는 막 새내기 신입생 환영회 한다는데 어디에 막 스터디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하나도 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 정리해서 2개 정도로 줄이게 될 거예요. 일부러 막 줄여야겠다 생각 안 하더라도 줄이게 될 거고 2개 정도 하는 게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이라든지 교내 대회라든지 해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위 선배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들은 거 있어요? 과에서 보내준다고 했는 거나 보내주는 거나 혜택이나 이런 거 중에서 좋아보였던 거 들었던 거 아는 거 CS 말고 또 들은 거 해외 가는 거? 못 들었어요? 얘기 좀 해줘. 여튼 다양하게 왔는데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CES는 제가 갔다 온 거라서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밍 디자인이라는 과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도 좋고요. 특히 시간 있나? 오케이 6시 땡 하면 마치면 돼? 아니 그 전에 조금 일찍 맞춰도 돼. 55분에 마칠게. 그러면 돼서 미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으면 그 작년 거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언제쯤 공고가 올라왔고 언제 마감이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어학성적 같은 경우는 CS 같은 거 하면 어학성적 코딩 경우 있거든요. 저는 안 보긴 했는데 올해는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미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토익을 공부를 한 달 전에 해놔야 되고 자격증을 따놔야지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보려면은 작년 거 보시고 모집 공고랑 언제쯤 공고가 떴고 언제쯤 마감이었는지를 보시면은 더 일정 잡는 데 수월할 겁니다. 1년 거를 미리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또 잘 모르겠으면 근데 사실 이게 매일한테 바뀌는 게 있어요.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담당자한테 전화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ES를 이슈로 들어볼게요. CES는 제가 한 거라서 친숙하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이거 담당자가 최고를 지켰네.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은주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은주 쌤을 찾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제 이은주 쌤일 거니까. 이은주 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지금 그 휴직까지 하는데 찾아서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대표 전화로 물어봐도 되고 CS 관련해서 연락드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지원하면 되냐 하면은 말씀해 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사실 지금 생각하기엔 이르긴 한데 이거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정확하게 뭐 백엔드 엔지니어가 되겠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되겠다, 앱 개발을 하겠다, 데이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는 아직 좀 이른 단계니까 다양한 그런 취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취업한 사람들이나 청소년 선배들 말을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이런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용하면은 그냥 뜨죠? 뜨면은 지금 모집 중인 거 진행 중 없고, 카카오 채용을 멈추다 들어가시고 할 수 없네? 삼성전자 들어가서 하면은 대충 들어가서 전자 TS 대충 아무거나 들어가서 지금 설명할 게 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채용 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있다. 그래가지고 미리 그 채용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혹시 전체적으로 여기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인상 질문 없으면은 나중에 인스타그램 이거 제 인스타그램인데 연락 주시면, 아니 카톡방도 있으니까 카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답드릴게요. 질문 55분까지 질문 없어요? 지금 뭐 아직 질문 그 머릿속에 안 떠들 수도 있죠. 혹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나요? 물론이지. 그 웹서비스 정보망 경진대회 몇 년도에 나가신? 21년도 21? 나왔어요 그때? 저 그때 고등부 1등. 고등부 1등? 진짜 잘 써. 고객님? 그게? 저는 친구고 같은 팀? 네. 오 마이 갓. 이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이동피. 동이 기억했지? 오케이. 오케이. 자바리. 오케이. 프리패스. 고마워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너무 잘하고. 고마워요. 또 지금 보안이랑 웹사이트 개발 같은 거를 어떻게 할까요? 보안이라고 했습니다. 보안은 일단은 보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한다면, 뭐 리버싱, 웹해킹, 포렌식, 혼합을 등등 많은데, 일단 뭐 있는지부터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를 정해서 문제 같은 거 CTF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다행인 것 같고, 개발은 내가 개발 안 하는데 지원이는 개발 어떻게 좀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서 개발 배우기보다는 학교에서는 전공 지식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 방학 때 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개발 많이 해보면서 혼자서 좀 프로젝트 만들어보고 싶은 거 혼자 하기도 하고 팀플도 많이 하고. 팀플도 하고, 네. 일단 뭔가 만들어보는 게 사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든지 공부를 할 때 인공지능 공부 만들고, 인공지능 공부한 다음에 대회를 나가는 것보다 대회를 나간 다음에 인공지능 공부하는 게 더 잘 돼요. 프로젝트도 내가 만약에 아예 모르는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공부한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지식만 조금씩 빼서 만드는 게 더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삽질하다 보면은 공부가 잘 돼요. 왜 이거 안 들어가지? 왜 이거 안 들어가지? 왜 이게 안 움직이지? 버튼이 왜 안 눌리지? 하다 보면은 구글링 하다 보면은 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면서 성장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 마지막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내라. 그렇지.
빠져야 된다고 각자 문제 할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걸로. 아유 또 이렇게 우리 도현이 형 또 멀리서 오셨거든요. 또 학교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특강을 중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옮기러 오셨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도 약간 개발이나 보안 쪽에서 했던 것도 참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냥 했는데 대회 나가서 좀 삽질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이제 대회 많이 나갈수록 한 명씩 더 풀면 또 쾌감도 느끼고 이러니까 콘토 오시면 해드립니다. 콘토 해드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밥 드시러 가나요? 네, 혹시 여기서 뭐 아우리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혹시 밥 먹으러 갈 것 같다 시간 될 것 같다